수급이답이다 최강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키맨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기관 투자자들을 키맨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어준 것 기관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좀 상승폭 줄이다가 막판에 또 기관 쪽에서 사주더라고요. 자, 기관의 오늘 매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기관 투자자들은 해외 증권 시장이 오랜만에 1% 이상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모멘텀이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종과 종목들의 동향을 보면은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경기 지표 호전에 따른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었고요. 또 그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었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기관들이 2천억 이상의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느 쪽을 매수했는지도 보도록 하죠. 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한 2,100억 정도의 매수를 기록했고요. 오히려 또 인수장비 업종은 1,400억 정도의 좀 매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일단 전기전자 쪽은 미국 경기 지표들이 그 긍정적인 그런 동향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월간 고용지표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ADP 민간 고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선제적인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고용 동향들이 좀 개선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월간 고용 동향의 흐름들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에도 일정 부분 연관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어떤 낙관적인 어떤 심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기전자 쪽에 대한 어떤 대량의 집중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는 뭐 수급상으로 뭐 거래소 시장에서 대단히 많이 매수한 업종 일단 뭐 화학 업종을 또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해서 바스켓을 많이 비워뒀었죠. 근데 중국의 PMI가 50.2로 50선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난 것. 이것이 이제 화학주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운수장비 쪽은 1,400억 정도의 매도가 좀 나타났는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현대차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 기아차에 대해서도 매도, 모비스에 대해서도 매도, 글로비스, 위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집중 매도가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에 대해서도 매도, 그리고 일부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여전히 매도가 좀 나오면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뭐 미국은 아무래도 고용의 회복이 소비의 회복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워낙 또 추세가 약하다 보니까 어제는 또 루머로 많이 빠져서 오늘 제대로 된 반등 보여줄까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고요. 전문가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는 것은 이게 포트폴리오의 큰 변화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또 제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당히 좀 좋죠. 그리고 대규모 어떤 리콜도 약간은 좀 근거 없는 어떤 뭐 루머일 수 있고. 근데 자동차 산업은요, 리콜이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콜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뭐 완벽하게 자동차를 다 만들어서 어떻게 그 유지 보수 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제조업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은 25,000개 이상의 부품이 모아져서 만든 기계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25,000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전 세계에서 뭐 한 달에만 몇십만 대를 파는 그런 대규모 어떤 자동차 브랜드들이 어떻게 이 고장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 기계도 당연히 연식이 오래될수록 1년, 2년, 3년 오래될수록 저절로 고장이 나고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는 그 25,000개 부품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가 잘못되더라도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운수이기 때문에요. 리콜은 당연합니다. 리콜이 없는 자동차 브랜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알게 모르게 1년에 두세 차례 작든 크든 리콜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약간 좀 비화되고 추세가 하락이고 매도가 강하고 추세가 하락이고 환율 우려가 있고 실적 고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화되는 거지, 추세가 상승일 때는 리콜은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죠. 작은 눌림목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리콜 문제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그렇죠. 업종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경기 흐름이 여전히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시적으로 지금 경기가
몇몇 가지의 경기 흐름이 지표 흐름이 개선세가 나타났다고 하나 이것이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몇 달 동안 내지는 몇 분기 동안 나타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죠. 그죠? 만약 그랬다라면은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를 뭐하러 했겠습니까? 뭐하러 3차까지를 하겠어요. 지금 4차 양적 완화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샌디, 재정 지출, 샌디 폭풍으로 인한 재정 지출 여기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동성의 흐름이 보강이 되면서 소비 심리 개선이 나타난다면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자동차 업종은 IT 업종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경영 환경에 있다. 그걸 네. 기관 투자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리밸런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 들어볼게요. 네, 오늘 LG화학인데요. 네, 수급상의 특징주로 LG화학 꼽아주셨는데 주로 매매가 어떻게 됐나요? 오늘 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만 1,000주 정도의 좀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12만 주 정도의 매수를 기록했죠. 연기금, 투신, 보험단 등 대부분의 어떤 7대 기관 중에서 핵심 기관들이 다 매수세를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그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것은 모든 공통된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다라고 좀 봐야 될 텐데 중국 경기 반등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첫 번째 화학주들의 공통적인 모멘텀이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IT 성격이 강한 하이브리드 화학주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IT 흐름들은 좀 좋아요.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어떤 핵심 IT 스마트폰 관련주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좋은 그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얘도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LCD 사업 부분이 LCD 부품 사업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흐름들 때문에 화학주 등에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결론은 여기서 뭐냐면요.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도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20선을 장악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배열의 흐름이 역배열입니다. 그리고 위에 61선이 머리 위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의 목표치는 저는 이제 다 와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기서 장악을 하는 흐름이 없으면 낙폭과대주의 반등은 61선까지예요.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것을 그런 또 흐름을 지표로 체크해 봐야겠네요. 정관님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급이다비다 최강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마토 스탕